안녕하세요. 삼사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닥터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임장 영상도 한번 올렸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택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우리 임장 한번 갔었잖아요. 네네. 2번 갔었죠? 네네. 와, 평택 하면 이제 고덕 신도시, 뭐 지제역, 또 그리고 항구 쪽으로 뭐 삼성전자 또 개발타운 이런 걸로 되게 호재가 많았었잖아요. 그럼 요즘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어떤가요? 뭐 다른 지역처럼 좀 빠졌나요, 여기도 요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졌습니다. 그래요?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막 투자하자 막 했었는데 너무 비쌌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 부동산 하락기 초입에는 상대적으로 개발 계획도 많고 잘 버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빠졌고 많이 빠졌고 결과 지금 얼마 전에 조정지역까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조정지역을 해제를 풀기 위해서 충족하는 요건들이 지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충족할 만큼 빠졌다는 얘기고, 최근 분위기는 그렇죠. 심리적 위축 때문에 거래량마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 원인이 있을 텐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나요? 호재가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뭐 요즘 하락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락 뭐 다- 이유가 다 없네요. 빠지- 이유가 없이 없네. 빠지는데, 다만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직전 부동산 호황기 상승기가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쳤단 말이죠. 근데 평택은 사실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오른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많이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물론 삼성의 개발 계획, 많은 대기업의 유치 있지만 2025년까지 약 한 25,000 세대 정도의 또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공급이 많구나. 그러면 적정 수요보다는 지금 많은 공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붕괴와 더불어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장도 가져오고 막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봤던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뭐 파라곤 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동네를 보면서 국제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사 갈까 이런 생각도 우리 좀 잠시 했었었는데 네네.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말씀하신 이렇게 대표적인 단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고덕 신도시의 거의 대장 아파트격이라고 할 수 있죠.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국평 기준으로 9억 8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고 거래 가격이. 근데 최근에 저가 기준이지만 거래됐던 게 6억 4천짜리 거래된 게 있고요. 3억 이상 빠졌네. 네, 3억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퍼센테이지로 30% 이상 빠졌죠.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호가 매물들도 거의 뭐 7억 선에서 7억 초반. 근데 지금 이런 자산 시장의 붕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제역에 붙어 있던 SRT 지제역 센트럴파크 기억나시죠? 네네. 여기는 좀 더 작은 평수 25평 기준으로 2021년도에 최고가 5억 5,800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는 2억 9천만 원까지 더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평균 잡아서 한 20%에서 30% 정도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은 오히려 한 30% 이상 30% 빠진 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평택 센트럴 자이 아파트도 7억 2,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최근에 5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와, 그래도 평택하면 진짜 호재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막 임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진짜 삼성전자 공장 짓는 거 보면서 엄청 크다, GTX 들어온다, 평택항 뭐 이러면서 미군 부대 이전 뭐 이런 거도 엄청 호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충격적인데요. 앞으로 뭐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망들이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는데, 주식이 빠질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건지 회사 자체 펀더멘털이 무너진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장기적인 가치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들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데요. 평택을 하나의 기업에 비유한다면 말씀하셨던 호재들과 펀더멘털은 지금도 튼튼합니다. 다만 오늘도 빅스텝으로 또 0.5%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어요. 맞아요. 금리를 이렇게 0.5% 인상을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집을 사면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안 끼고 있는 가구가 과연 몇 세대나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0.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게 되고요. 그쵸.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에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급매로 나오게 되거든요. 던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작금의 평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빠지는 것들은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에 따른 분위기,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호재들,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사실 전 세계 단일 공장으로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에 또 연계되는 많은 협력 업체들까지 다 들어올 예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코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브레인시티, 또 지제역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정도에는 서울역과 KTX 직결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GTX-A도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사실 미군 부대도 아직까지 다 이전이 되지 않고 세계 최대 단일 미군 부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평택시는 계획상으로 100만 명 이상 유입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개발 사업들, 뭐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평택 자체의 이런 호재나 이런 펀더멘털이 무너진 건 아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할 수 없이 뭐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뭐 그래도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해야 좋을까요? 혜택을 보는 단지들을 위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고덕 신도시 또는 지제역에서도 사실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입지들을 선택해서 이런 좋은 매물이 나왔던 걸 기다렸다가 잡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평택이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나 각종 세금 혜택들 이제 접근하기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서 여유 자금이나 또는 서울에 내 집을 이렇게 팔고 또 평택을 잡아놓고 월세를 받는 전략이라든지 뭐 갭 투자 전략,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다운이 됐다. 제 생각으로는 실거주나 투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인 분위기는 불과 5년만 지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이런 시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적인 접근, 실거주적인 접근으로 하신다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분석했었고 오늘 얘기도 전에 들어보고 또 우리 실제로 가봤을 때도 평택은 진짜 제가 볼 때 경기도권 뭐 서울 포함해서 최고의 호재가 많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유심히 계속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급락도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